네, 자 정치권에 핵심 관계자들이 있다면 시사본부에는 여의도 정치의 핵심을 꿰뚫는 여의도 정핵관이 있습니다. 영원한 현역 박지원 전 비서실장 나와 계신데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막 얘기하다가 잠깐 방송 나갔는데 오늘 기자들이 엄청나게 전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 들으라고 했어요. 박 실장님 이 방송을 들어라. 점심 때 이 방송 들으면 다 얘기하마 하셨다는 거니까 청취자 여러분도 귀를 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진행을 돕기 위해서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들어가 보죠. 오늘이 이제 국회 정보위의 국정원 국감입니다. 근데 국감을 앞두고 어제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 2인자 맞죠, 실장님? 사실상 국정원장이죠. 사실상이 국정원장이다. 그렇죠. 야, 국정원 왕실장이기 때문에. 왕실장. 근데 잘 아시다시피 조상준 전 기조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좌동훈 우상준 하는 그런 실세 아니었어요.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급이에요. 그리고 급이 아니라 더 검찰 기수가 하나가 높아요. 기수는 더 높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법무장관이 임명되고 기조실장이 임명되니까 부임을 안 했어요. 좀 불만 가졌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늦게 부임을 했는데 결국 나가셨네요. 결국 나가셨다. 지금 묘한 이야기를 부임을 안 했다. 정해졌는데 지금 표면적으로는 건강상의 이유고 지금 사의 표명한 지 하루 지나지 않아서 윤 대통령 사표 수리 오늘 속보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대통령과 사전에 의논이 됐겠죠? 어제 김규현 국정원장이 정보위 의원들에게 어제 사표 수리를 했다. 그렇게 하니까 오늘 국정감사인데 즉 어제 말로 내일 국정감사인데 그렇죠. 증인 채택해놨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니까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안 했다고 그럽니다. 어제 한 거예요. 어제 사표도 사실상 수리가 됐다. 오늘 속보가 나왔을 뿐이고 그럼 이제 대통령도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공유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사유는 설명 안 했는데 오늘 대통령실 보니까 이제 건강상 이유 입원 이야기도 했어요. 사퇴하는 사람은 건강상 일신상 하는 거니까 건강상 이유라고 믿는 국민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혼 사유 할 때 이제 성격상의 이유라고 하는 건 사실 비슷한 이혼 사유, 성격 차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하죠. 그러니까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혹시 모르실까봐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 이제 국정원의 기조실장 이제 원래는 이제 기획조정실장인데요. 그렇죠. 인사나 이제 조직을 총괄하는 국정원 내부에서는 뭐 조직표상으로는 이제 2인자에 해당하는데 지금 이제 실장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조상준 실장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좀 여권 내에서의 위상이 좀 남달랐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조직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감사원의 유병호 사무총장 같은 역할을 한 걸로 평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정원에 취임하고 나서 이 국정원장 전직 국정원장들을 정조준하는 역할에 소위 말해서 총대를 맸다라는 평가를 받고 앞에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기 때문에 저를 정조준했다 이거.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는 건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그러니까 정권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던 국정원 기조실장이 갑작스레 사임을 하니 배경이 뭐냐 이런저런 설왕설래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기수는 한동훈 장관보다 높고 특수통 검사 출신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조직 내에서도 거의 아까 우동훈, 좌상준 이런 평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좌동훈, 우상준. 좌동훈, 우상준. 위치가 바뀌었습니까? 자, 그래서 이 임명 4개월 만에 국정원을 떠나게 됐다. 자, 그동안 국정원발 사정정국을 이끄는 역할을 했다. 임 작가님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이 앞에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제 서훈, 박지원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단행할 때 서훈 전 원장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를 주도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조직 내에서 소위 이제 물갈이라고 이제 이 언론에서는 칭했습니다만은 1급 실장급들을 이제 국장급들을 이제 대기 발령을 해서 안보 공백 사태를 초래한 거 아니냐 이제 야당에서는 이런 비판을 좀 받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국정원 원훈이 있는데 그거를 61년도 중앙정보부 시절에 쓰던 원훈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로 이제 복원하는 작업을 또 진두지휘한 걸로 알려져 네네네.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로 정부의 방침 혹은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서 국정원을 재개조하는 작업을 사실상 주도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고 그 와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언급한 그 고 신영복 선생 이 원훈석을 신영복체로 적었더라고요. 이전에. 근데 이것도 이제 교체를 했더군요. 자, 이게 지금 우리 박 실장님께서 SNS에 잘은 모르겠지만 인사 문제로 국정원장과 충돌한다는 풍문을 들었다. 이거 어떤 내용일까요? 이 총체적 책임은 현 국정원장의 리더십 문제입니다. 아, 그래요? 본래 이분은 몰몬 교도로 네. 술 한잔 안 먹고 네. 그 직업 외교관으로 충실한 공무원이었어요. 외교 공무원이었는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수석 네. 그리고 안보실 1, 2차장을 하면서 박근혜 정권의 몰락을 같은 수석들의 어려움을 감옥으로 가는 것을 다 목격했죠. 네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7시간 문제로 외국 나가 있다가 네네. 안 들어왔어요. 예. 인터폴 수배를 당해서 들어와 가지고 이제 구치소로 갔다가 네네. 결국 구속적부 심사에서 불구속됐는데 풀려났고 모든 걸 알죠. 네. 그런데 이분이 국정원에 대한 동서남북을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상 조상준 기조실장이 완전 장악을 해가지고 좌지우지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국정원장은 사실상 조상준 실장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모두에 했듯이 예, 왕 실장. 일종의 허수아비 같은 그런 원장이었는데 네네. 인사에 굉장히 충돌을 했어요. 지금 조상준 기조실장이건 아무튼 현 국정원장이 네네. 국정원의 1급 부서장이 27명이다 하는 것은 국가 기밀입니다. 네네. 잘 아시다시피 네네. 1급은 공무원의 꽃이에요. 거기가 마지막 아니에요? 네네. 그다음에 정무직 차관으로 그렇죠. 가는데 그렇죠. 감사원이나 기재부도 1급이 5-6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27명이 됐다 하는 것이 인사 과정에서 발표가 됐어요. 예.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네. 저는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기밀이 누설됐다. 네네. 김정은이 굉장히 미소를 지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원장 때 임명한 1급 27명을 네. 하루아침에 전부 대기 발령을 했어요. 그리고 단장으로 부서장 직무 대행을 앉혀놓고 4개월 정도 공백으로 뒀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었던 국가 안보 공백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거예요. 네네. 그리고 지금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지부장 인사 등 지금 2급 인사들이 이루어지는데 원장하고 충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정원장이 외국에 나가서 지인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물었대요. 어떻게 이런 인사를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두 국정원장을 그렇게 고발 조치하느냐라고 했더니 자기도 외교부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없어서 차관했잖아요. 네네.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됐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조 실장이 주도했던 것이다. 조 실장이란 말은 저는 못 들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됐다. 네네네. 이렇게 됐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그 알력이 좀 심하고 지금 또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2024년 1월 1일부터 경찰에서 대공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검경 수사권이 아니라 대공 수사권을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관 문제로도 알력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뭐 인사 조치가 됐으니까 저는 제발 앞으로 대통령께서 국정원 기조실장은 검찰의 시각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인 국정원을 재단하는 사람을 보내지 말고 국정원을 잘 아시는 분이 국정원을 개혁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인사를 보내게 줬으면
네. 그래서 내부 승진을 좀 시켜줬으면 하는 것을 미래지향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전 국정원장님의 이건 당부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조언이었는데요. 인사권자니까. 자, 그런데 지금 뭐 말씀 들어보니까 인사 문제 충돌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네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정보위원회 국회에서는 정보위원회 국정감사가 하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완전 속보성의 내용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속보로는 국정원장이 이제 조상준 면직을 대통령실 비서관으로부터 통보받았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께서 지금 짚어주셨던 것처럼 국정원 내부에서 뭔가 좀 알력이 있고 제대로 좀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좀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지난번에 사실 이제 감사원 얘기를 할 때도 감사원 사무총장하고 감사원장 사이에 일종의 좀 알력이 있다. 그래서 내부에 뭐 감찰을 신청하기도 하고 이런 혼란이 좀 있었는데 비슷한 일들이 지금 일종의 이제 그 권력기관 내에서 2인자들이 뭔가 원장이나 국장을 점프해서 다른 일을 좀 벌이는 그런 맥락들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걱정이 좀 되네요. 과거에도 왕왕이 있었죠. 쉽게 말해서 윤석열 인사는 망사가 된 거예요. 5개월 만에 이런 일이 있어서 돼요. 네. 국가정보원에서. 세계적인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이러한 알력으로 기조실장이 나간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국정원 정무직인 1차장 등이 1차장도 원세훈 원장 때 비서실장 한 사람이에요. 네네.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국정원이 개혁돼서 국내 정보 수집하지 않고 정치 개입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좋은 개혁이에요. 네. 이걸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원장과 갈등이 있었다. 네.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전 지금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1급이 27명이다. 왜냐하면 예전에 국정원 논란이 있을 때도 국정감사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정원 직원이 몇 명인지는 말해줄 수 없다. 계속 이렇게 얘기됐었잖아요. 절대 예산이나 인원이나 그러한 규모에 대해서는 국정원만 얘기가 아니라 CIA건 그렇죠. 어디건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나라는 그 정보기관의 예산은 아예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아니 인사를 한번 했지. 박지원이 임명한 사람을 27명을 자르면 잘랐지. 그게 왜 노출돼서 27명이다. 이렇게 신문에 보도되게 하냐고요. 이런 것은 자격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지지도가 바닥을 치지만은 다 그거지. 일본이 인사 잘못했다 아니에요. 또 입증되고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인사 충돌 가능성을 하나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이 조 실장의 사임이 실장님도 관련돼 있고요. 또 아까 이제 서훈 전 원장도 있고요. 최근 수사와도 혹시 관계가 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것도 가능성이 있다. 있다. 네. 사실상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은 검찰의 시각으로 국정원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수사 과정에서나 어떤 과정에서 국가 기밀이 튀어나오면은 그건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게요.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현재 국방부 장관 해경청장 구속됐지만은 SI 첩보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 SI를 그 암호를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미 북한에서는 바꿨어요. 북한이 암호 체계를 바꿔버린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해독하는 데는 2, 3개월 걸리죠. 더 걸릴 수도 있고 덜 걸릴 수도 있지만은 그 사이는 북한의 정보나 첩보가 블랙아웃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것을 분단 국가에서 북한과 대치하고 있으면서 이게 무슨 꼴이에요. 그러니까 김종인 오늘의 국민의힘을 있게 만든 전 비대위원장도 서해 사건이 통해 사건이 무슨 국민의 관심이냐.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요.
같은 또 의견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전 국방부 장관, 전 해경청장 다 이게 구속이 돼서 구속이 되는구나 하고 놀랐는데 지금 실장님도 수사 대상이시란 말이죠. 근데 주요 혐의 하나가 이제 정보를 삭제했다 이거잖아요. 근데 국감에서 국방부 장관, 현직 국방부 장관 이종섭 장관이 이 정보의 원본은 그대로 남아있다 또 이렇게 밝혔단 말이죠. 어떤 입장이세요? 저한테 맨 처음에 국정원에서 검찰에 고발했는데 검찰 출입 국정원 출입 기자들이 질문이 온 게 그거예요. 첩보를 삭제했다. 제가 처음 얘기했잖아요. 네. 삭제 지시를 한 적도 없지만은 삭제를 하더라도 남아있다. 국방부에 남아있다. 네. 그리고 그 첩보의 생산 부서는 국방부이고 우리는 공유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삭제해도 국방부에 남아있고 우리가 삭제해도 국정원의 메인 서버에 남아있는데 누가 그런 바보 짓을 하겠느냐. 그런데 이번에 이종섭 현 국방장관도 그 MMS에서 과거에도 삭제하는 그런 문건도 있었고 어떤 삭제를 하더라도 원본은 남아있다. 네. 그런데 왜 삭제해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예.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또 그다음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나오는 게 국정원 자체 생산을 삭제했다. 네, 맞아요. 국정원은 직원들이 PC를 쓰면은 메인 서버에 다 저장된다. 내가 삭제 지시도 안 했지만은 삭제 지시를 했다면 그것도 남아 있고 삭제한 원본도 남아 있는데 박지원이 그렇게 바보냐? 안 했다. 그랬더니 이제는 또 내려가잖아요. 국정원장 비서실장이 박지원 국정원장의 전원이다 하면서 삭제하라고 했다고. 그걸 한 사람도 없고 들은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면 되겠어요? 네. 자, 이게 어제 JTBC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미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윗선은 서훈 전 안보실장이다. 자, 두 사람 진술이 일치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국정원장을 지낸 입장에서는 요 대목들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어제 저녁에 보도를 봤고 오늘 아침 일부 신문에서도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자들한테 많은 질문을 받고 오늘 또 인터뷰를 통해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러한 삭제 지시를 받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안보실과 국방부 간에 안보실과 해경 간에 이루어진 일은 저는 모른다. 모든 회의에 참석했지만은 그러한 삭제 지시를 한 것은 듣지 못했다. 기억이 안 난다. 없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서욱 장관과 김홍희 전 청장이 지금 현재 구속돼서 그러한 진술을 했는가 여부는 검찰과 본인만 알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나오죠? 언론에. 언론에 나오면은 그것은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했든지 구속된 두 인사가 또는 그 변호사가 했든지 하는데 확인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겸손하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요. 참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의 엄중한 역할이 있고 최근 안보 상황을 생각하면 더 이 촉을 뾰족하게 세우고 이 대공 첩보 활동을 해야 되는데 국내가 시끌시끌합니다. 아니,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북한에서 핵실험할 수 있는 날이에요. 이것은 맞습니다. 우리 국정원에서도 미국 정부에서도 다 발표하잖아요. 시진핑 3기 연임이 끝났으니까 11월 6일까지 미국 중간선거 전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렇게 북한에서 김정은은 매일 도발하잖아요.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도발하면서 핵실험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대통령께서 이럴 때입니까? 경제가 오늘 아침 연합뉴스 경제TV에서 선재규 선임 기자가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우리 경제가. 암울하죠. 미국의 엘렌 재무장관은 NRI
인플레이션 방지 감축법에 대해서 문자대로 법대로 하겠다. 네네. 우리 자동차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선재규 거기에서는 내가 잠깐 흥분해가지고 잊어먹어요. 예. 그렇게 하면은 경제 문제. 예? 예, 경제 문제죠. 연준에서 금리도 계속 올린다고 하고. 예.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말씀하신 대로 그냥 법대로 실행한다고 하고 고려는 해보겠다. 이런 정도 이제 어제 나왔었죠. 그리고 환율 문제도 있고.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이 이제 또 미국 정부의 일반적인 의견하고는 다른 것 같다. 이제 그래요?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또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미국 정부의 경제 정책과 다른 기조를 갖고 있다는 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네네.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좀 당혹스럽긴 했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인플레이션 방지법 관련된 어떤 조치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라든지 관련 당국들이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가 하는 이제 좀 의문들이 있는 상황이라 좀 말씀하시는 대목도 그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선재규 선임 기자 얘기가 우리나라가 지금 다시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을 확대한다. 네네. 그래서 원전 수출이 가장 경쟁력이 있거든요. 네. 한국형 원자로 이게 센데 미국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우리 원전에 대해서 소송을 했어요. 네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우리는 경제적으로 가장 큰 수출 품목인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가 또 원전 수출이 사실상 막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이것을 대통령께서 정부를 독촉해서 해내야 돼요. 김진태 강원도지사발 금융위기 레고랜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은 다 제껴두고 싸움만 하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제 시정연설, 내년 예산안, 예산국회 이제 워낙 의정도 많이 하셨으니까 흘러가는 시즌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이 이미 예고했던 언제 핵실험을 감행해도 7차 실험을 감행해도 이상하지 않은 기간인데 그래서 최근에 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실장님이 대통령 잘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쓴소리 하셨어요. 느낌이 있으십니까? 대통령을 잘하시려고 하면 이렇게 안 하죠. 네. 인사를 이렇게 하겠어요? 도어 스태핑에서 저런 말씀 오늘 또 보십시오. 네. 어제 시정연설을 하지 못한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누굽니까? 저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런데 민주당이 노태우 대통령부터 있었던 시정연설을 거부한 것은 나쁜 일이다. 네. 나빠요. 나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국민적 신뢰를 잃는다. 네네. 그러면 대통령은 국민적 신뢰가 높습니까? 대통령의 지지도는 지금 국민적 신뢰가 높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면서 자꾸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켜요. 네. 말썽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십시오. 어제 국회에 가셔서 정의당 대표가 EXX 사과하십시오. 네네. 나는 그런 적 없다. 이게 말씀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보수 대선배인 박찬종 전 의원께서 폴리뉴스하고 인터뷰하면서 그랬더라고요. 틀렸다. 윤석열 대통령 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총리부터 내각을 대통령 실장부터 청와대 수석들을 다 바꿔라. 그래서 새롭게 출발해라.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인사나 도어 스태핑이나 김건희 여사 공적 관리나 사정이나 경제나 외교나 대북 전쟁, 대북 문제나 잘하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겠냐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미 우리 헌정사의 관행으로 굳어져온 것이 어제부로 무너졌다. 오늘 도어 스태핑 발언인데 이건 또 언급을 해 주셨어요. 이게 민주당의 이런 보이콧이 나빴다고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자, 최근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설전을 벌였죠. 이른바 술자리 의혹. 근데 이 본질에 대해서 결국은 윤 대통령이 핵심이다. 또 이런 발언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저도요. 네.
저는 그 술자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모릅니다. 네네, 알 수 없죠. 그렇지만 보도에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이 있는데 그 자리에 한동훈 장관이 있었다. 이런 것을 문제 제기를 했는데 네. 그게 지금 확인되지 않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팩트 체크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팩트 체크가 지금 안 되는데 뭐 한동훈 장관은 장관직을 걸겠다. 네네. 하니까는 무슨 기무개모는 이게 무슨 도박파이냐. 그렇죠. 무슨 직을 걸냐. 예. 나는 끝까지 한다. 저는 모르겠어요. 네네. 만약 그러한 술자리가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저는 한동훈 장관의 참석보다는 대통령이 네.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대형 로펌 변호사들하고 예. 30명이 술자리를 하느냐. 이것이 본질이지. 네네네. 한동훈 장관이 참석했다 안 했다. 이것은 나는 말도 안 지엽적인 일이다. 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동훈 장관은 본래 네. 술 한 잔도 안 하고 회식 있어도 딱 밥만 먹고 가버린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지독하신 분이 이원석 검찰총장은 네. 참석해서 밥 먹고 나가면서 자기 것만 딱 계산하고 나가버린다. 네네네. 이런 분들인데 나는 팩트 체크가 안 됐으니까 네. 대통령이 참석 여부를 모르지만은 좀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 그게 같습니다. 더 본질이 아니냐? 실제 그리고 저는 네.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예. 싶던데 그 법사위에서의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 방식에 대해서 그 내부에서도 좀 이제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네네네. 나온다는 얘기는 있더라고요. 원내 지도부에서도 사실 이제 한동훈 장관한테 자꾸 그렇게 질의를 해서 키워주는 게 되니까 네네. 너무 한동훈 장관 쪽으로만 이 집중해서 하지 말고 이제 좀 이렇게 분산시키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하고 대립각이 서면 기사가 되니까 자꾸 이렇게 전략적으로는 좀 미스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확인되지 이건 않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한동훈 장관하고 대립각을 세워서 이기려면 해야죠. 이길 수 있으면 빵빵 치면서 왜 그걸 하냐고. 네. 제가 법사위원을 아마 현역 국회의원들보다 제일 오래 한 사람이에요. 아 그렇죠. 예. 저하고 박영선 장관 박람회에 할 때는 우리가 뻥뻥 이겼잖아요. 네. 후배들한테 내가 미안한 얘기지만은 한동훈 장관을 의식하고 언론을 의식하면 져요. 된다. 그렇기 때문에 팩트를 잡아가지고 네. 콱 질러야지. 예전에는 뭐야, 논리적인 예리함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 그래서 뭐 당대표 나오느냐, 총선 나오느냐 이런 이제 정치권 진입에 대한 예상들이 이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 이 와중에요. 안철수 의원이 최근에 부부 동반으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빅모상가를 조문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그동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문 정치냐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김종인 위원장 그 부인 네네. 제가 형수님하고 그래요. 가까우시군요. 저도 못 갔는데 그 안철수 부인들 이름이 의원이 김미경 예. 둘이 다 그렇지. 안철수 의원 부인도 김미경 교수 네. 김종인 위원장의 부인도 김미경 교수 네. 그래서 뭐 조문 정치 조문하면 가는 거지 뭐 네. 그거 가지고 그렇게 높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네. 저는 처음부터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황태자로 지금 현재 성장하고 있다. 네네. 그래서 다음 당대표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차기 총선은 나올 것이다. 음. 저는 그렇게 보고 나올 네. 겁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더 한심한 것은 집권 여당 국민의힘은 지금 현재 야당의 불만을 달래면서 협치로 이끌어야 되고 야당에게 명분을 주고 정부 여당은 실리를 택하는 네. 그런 정치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얼마나 자신 없으면은 1년 반 후 총선에 뭐 40%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가 되면 한동훈 출마한다. 네. 그런 것을 거론하겠어요. 하하.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총선은요. 집권 여당에서는 가급적 거론을 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때까지 말까지. 네네네. 그러나 야당은 거론을 해서 예. 정치 쟁점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지금 한심한 윤석열 대통령의 네. 지지도와 국민의힘이 자신이 없으면은 그렇게 한동훈 하겠어요. 예. 나는 민주당이 좀 지적하는 것은 옳다고 봐요. 예. 야당은 싸우려고 있는 거예요. 반대하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집권 여당이 얼마나 다급하면은 1년 반 후에 총선에 한동훈이 나간다 안 나간다. 네. 그래서 국민의 시선을 집중시키려고 하는가. 저는 좀 애석하게 보여요. 애석하다. 자신이 없으니까 여당이 저렇다. 이거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하나 꼭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 이제 석방돼서 거침없는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데, 자, 이 실장님께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수사 시점을 총선에 맞추려고 좀 늦출 것이다. 완급 조절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으셔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총선 승리를 위해서 그러한 것도 생각해 볼 만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은 지금은 네. 유동규 타임이에요. 그 사람 입에 모든 언론과 국민이 예. 다 쳐다보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그래요. 그분이 뇌물을 바쳐서 사업권을 획득했다고 하면은 돈을 바쳐서 네. 그건 뇌물죄예요. 네. 그것은 20, 30년 죄 형벌이 되는데 예. 이게 왜 정치자금법으로 됐는가? 이건 몇 년, 3년, 5년밖에 안 산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유동규가 아무리 예. 구속 예, 기간이 만료됐죠. 기간이 만료돼서 나왔다 하지만은 조금 좀 이상하다.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내 느낌이지. 사실은 몰라요. 민주당 측에서 이제 딜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으니까 지켜보도록 하지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액관 박지원 전 비서실장,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